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의 주영봉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예. 아, 죽겠습니다. 예, 예, 예.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기록적인 하루를 같이 보낸 우리 많은 구독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한국 주식에서 저와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낸 모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일단은 과거지사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왜 빠졌나? 뭐 이런 이유들로 빠졌습니다. 뭐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뭐 알아둬야죠. 알아둬야 되는 배경 지식은 맞으나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 계좌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리는 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전략들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자의 하락 부분들을 만들어냈던 가장 큰 요인들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예상외로 갑작스런 급냉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경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줬고요. 거기에 또 동참을 했던 이유들을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AI발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단기간 플랜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를 사실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이익에 대한 수치 자체가 너무 적었죠. 예. 그래서 불확실성으로서 시장에 좀 충격을 가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엔켈이 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BOJ가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청산 물량이 상당히 좀 거셌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달러당 140엔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만약에 130엔까지 열어둔다라고 하게 되면 한두 차례 정도의 추가적인 충격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오늘자의 서킷, 그 다음에 사이드카 이런 부분들로 인한 단기의 하락폭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조적인 V자 반등을 만들어 주기에는 변동성 요인들이 좀 가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일단은 뭐 지금의 생각입니다. 뭐 물론 이제 매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매매는 내일 만약에 미증시가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 증시는 일정 수준은 좀 되돌리는 구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매매하는 거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빠르게 회복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어찌됐든 오늘 서비스 PMI 지표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안도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고용지수 역시도 나쁘지 않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뭐 시장에서 조금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증시의 대표 빅테크 기업들도 장 초반과는 다르게 저가 매수가 상당히 잘 들어오고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미증시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장 반대 매매가 물량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 매매 물량들만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게 되면 오늘자의 하락폭 대비해서는 좀 회복되는 그러한 그림들을 우리가 내일장이죠. 화요일장을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구조적으로 이 BOJ의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지금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열어두고 있거든요. BOJ 쪽에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엔캐리 청산 자금이 다시 일본 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달러 가치는 더 빠질 거고요. 상대적으로 BOJ는 금리 인하를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체를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에 대한 달러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이라고 선호되는 이 엔화 쪽으로의 수요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저렴했었던, 그쵸? 저렴했었던 엔화를 가지고 투자를 집행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헤지펀드가 됐든 글로벌 자금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이 일본 쪽으로 자금이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반등이 이겁니다. 여깁니다.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 확인해야 될 구간들이 아직은 좀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중소형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변동성들은 나올 수는 있거든요. 나올 수 있는데 그 종목군들을 찝어내기도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종목들을 되게 선별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서킷 걸리고 뭐 사이드카 오전장에 걸리고 오후에 서킷 걸리면서 시장에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나 아 죽겠다 막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들진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걱정 그게 더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전략들을 계속 생각은 하곤 있기는 한데 일정 부분 종목들을 잘라야 될 필요성은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의 크기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종목이 아니다 그런 성격의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과감하게 좀 잘라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잘랐던 자금들을 가지고 일단은 뭐 섹터는 제가 나중에 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중소로 나눴었을 때 내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접근을 할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현재로서는 중성 종목군들은 잘 건들 생각은 없어요. 네, 중성 종목군들은 아직은 건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포지션 약간 좀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컨텐츠에다가 녹여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음,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뭔가 확신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중성 종목군들을 활용을 하시면 안 되고, 예, 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손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매매에 대한 경험치가 좀 높으신 분들이 활용을 하는 거지, 일부 뭔가 이제 그냥 뭐 욕심에서 또는 무언가 뭔가 이제 쫓겨서 이런 매매 심리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는, 그러니까 매매 경험 자체가 약간은 좀 적으신 분들은 쓰시면 안 돼요. 되게 리스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쓸 때는 좋은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되게 많이 커질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경험을 아마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뽑아내실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머릿속에 좀 돌았던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든 다양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는 뭐 아마 오늘 빠질 때 보면은 뭐 분산하세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 분산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이 안 나요. 예, 빠른 시간에 만회를 못 시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야 지수가 막 8%, 10%씩 막 빠져버리니까 시장에서 뭔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분산은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 분산을 해야 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압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리스키한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하락세가 좀 깊었었던, 그리고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었던 이 부분들을 좀 타개하는 방법들은 분산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오늘 하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에 있어서 뭐 그렇게 충격적으로 와닿진 않았다. 뭐 고민이 되진 않았다. 뭐 무섭거나 이러진 않았다. 다만 제가 무섭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빨리 복구를 시키냐, 이거가 첫 번째 들었고요. 그리고 엔화에 대한 추이 자체가 추가적인 강세 쪽으로 넘어갔었을 때의 확률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서 좀 오늘 좀 쉽지 않은 장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현 시간부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 요 시간대에 미증시가 저가 매수가 빠르게 좀 들어오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뭐 미증시, 그러니까 미 선물, 나스닥 선물에 크게 반응을 하면서 좀 밀렸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내일은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어서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려야 되나? 차라리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시장에 잡음이 너무 많잖아요. 네, 시장에 잡음이 너무 많아서 뭐 저까지 막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전달해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짧은 시간 안에 영상을 좀 남겨드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뭐 이 구간에서 뭐 PBR 얘기할 거 없어요. 네, PBR 뭐 1배 미만 저평가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그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수상으로,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121선 이탈했으니까 단기 반등권에 대한 가능성들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나왔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하락을 만들어냈던 요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시장을 이해를 하고 내가 계좌를 관리를 하고 내 계좌를 컨트롤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증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자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정도로 좀 가름을 하고요. 다만 기조적 반등이 나왔었을 때 내가 판단을 되게 잘 내리셔야 돼요. 예, 예. 이제 더 이상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을 만한 악재가 더 이상 없을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기술적 리바운딩이 나온 상태에서 기존의 하락 요인들이 클리어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대대켓 바운스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내일 하루 좀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컨텐츠 남겨드리니까요. 저와 같이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즐거운, 좀 기분 좋은, 뭐 기분은 안 좋으시겠지만 기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또 유튜버 본업 모먼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는 모습들 보여드릴 거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간히 장중의 유튜브 라이브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튜브 라이브 열게 되면 많이들 오셔서 좀 심도 있는 이야기, 그리고 궁금하셨던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